은퇴한 지 3년째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평온함 그 자체였어요. 30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서윤의 전화였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인사 정도였겠지만 오늘은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이모 지금 시간 있으세요? 뭔 일이야? PC방 알바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오늘 주말이라 손님 많을 텐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세인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윤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28살 조카는 작년부터 작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모바일 게임 때문에 PC방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건 세희도 알고 있었죠. 내가 가서 도와줄까? 정말요 하지만 PC방 일은 좀 복잡해요. 컴퓨터도 켜줘야 하고 라면도 끓여줘야 하고. 별거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온갖 일 다 해봤는데 PC방 알바 하나 못하겠냐? 세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했고 조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세희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한 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질끈 묶고 운동화를 신으니 마치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죠. PC방에 도착하니 서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넓은 공간이었어요. 최신형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한쪽에는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주말이라 오후부터 손님들 많이 올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할 일도 없었는데. 서윤이 카운터 뒤에서 간단한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시간 충전, 음료와 라면 주문받기, 계산하기 등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세희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든 아줌마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세희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별말 없이 각자 자리로 향했죠. 오후 3시쯤 PC방은 거의 만석 상태였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세희는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백민철이라는 이름표를 단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카운터에 다가와 세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사장이야.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알바하는 거예요. 백민철은 대답도 듣지 않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게임을 켜지도 않고 그냥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있었어요. 세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백민철이 다시 카운터로 왔어요. 라면 하나 끓여줘. 어떤 라면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빨리. 세희는 신라면 한 개를 가져다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백민철은 계속 의자에 앉아 다른 손님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자 세희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백민철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라는 말과 함께 수저도 함께 놓아주었습니다. 백민철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라면을 받아들었어요. 세희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다른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손님의 시간 충전을 도와주고 음료수 주문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이, 이거 뭐야? 세희가 돌아보니 백민철이 라면 그릇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PC방 안의 모든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뭔 일이세요? 이 라면에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아줌마. 머리털이지. 어우, 더러워. 백민철은 젓가락으로 뭔가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세희가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로 긴 머리카락 한 올이라면 국물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세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희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고 평소에도 요리할 때는 항상 조심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새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이미 먹었는데 어떻게 해? 이거 완전 비위상해서 토할 것 같아. 세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민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 서윤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는 급하게 백민철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사장인데요. 새로 끓여드리고 돈도 받지 않을게요. 백민철은 서윤을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안 받는다고 해결돼. 내가 이미 먹었다고, 머리카락을 먹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PC방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게임 소리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희는 이런 분위기가 조카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8살 조카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을 떨며 백민철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돈 벌겠냐? 완전 비위생적이잖아. 백민철은 라면 그릇을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나와 주변 키보드까지 젖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깜짝 놀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상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해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조카가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카의 사업이니까 서윤이 해결하도록 지켜보기로 했죠. 보상 뭘 보상해? 이미 속이 뒤틀렸는데. 백민철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민철이 더욱 과격해졌어요. 아, 진짜 꼴값 하네. 이런 데서 뭘 먹겠냐. 완전 더러워. 서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어요. 평소 밝고 당당하던 조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고개 들어. 제대로 사과해. 백민철이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진상들을 봤지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혹시 백민철이 선을 넘지 않고 적당히 끝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백민철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해야 마땅해. 아가씨도 참 불쌍하네. 이런 더러운 데서 일하고. 서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었던 거죠. 세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 알바생이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나설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위험이 몸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세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백민철이 고개를 돌려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세희는 조용히 백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PC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마우스 클릭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뭐야, 아줌마도 뭐 할 말 있어? 백민철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까지의 조용한 알바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세희는 말없이 외투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신분증을 백민철이 앉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톡 하는 소리가 PC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전 경찰청장 윤세희입니다. 백민철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진짜였습니다. 경찰청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세희의 사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지금까지는 민간인으로 참은 겁니다. 세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아온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주하며 기른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주변 손님들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감지했습니다. 백민철은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술기운도 있고 해서 계속 대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직도 아니면서 뭐 어쩌게요. 세희는 백민철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욕죄는 현행범이고요. 영업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손님들이 모두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세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 넘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나셨다고 사람 패요. 백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까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백민철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세희는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며 자세를 잡았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건 물리로 배워야죠. 그 말과 함께 세희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세희의 발차기는 정확했습니다. 30년간 경찰 훈련으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른발이 백민철의 복부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백민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라면 그릇이 그대로 백민철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면발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적셨어요. PC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모든 손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죠. 세희는 발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평범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백민철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유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 죽겠어. 이거 폭행이잖아.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백민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부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라면, 국물이 옷과 머리카락을 흠뻑 적셔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세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손님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봤죠? 이 사람이 먼저 제 조카에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백민철이 서윤의 어깨를 잡으려고 했던 순간을 모두가 목격했거든요. 게다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해왔으니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CCTV도 다 찍혔을 테고요. 세희가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PC방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백민철은 겨우 일어나서 세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는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 부르겠어. 이거 완전 폭행이야. 그러세요. 저도 신고할 게 있어요. 세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모욕죄 영업방해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모독죄까지 추가되겠네요. 전직 공무원이잖아. 퇴직해도 5년간은 적용되어 모르셨나 보네요. 세희의 말에 백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죠. 2명의 경찰관이 PC방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하지만 세희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순경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백민철은 여전히 라면 국물 범벅이 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세희는 카운터 뒤에서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저를 폭행했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백민철이 먼저 신고했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세희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나이든 여성이지만 자세와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희는 조용히 신분증을 다시 꺼냈어요. 전 경찰청장 윤세희입니다. 두 경찰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더 많은 경사는 눈을 크게 뜨며 세희를 다시 쳐다봤어요. 청장님 맞으시죠? 저 3년 전에 뵌 적 있어요. 그때 표창 받을 때. 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두 경찰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희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백민철이 조카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손을 대려고 했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손님들이 모두 봤고요. CCTV 영상도 있어요. 경찰관들이 주변 손님들에게 확인하자 모두가 세희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은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혔다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정당방위 맞죠? 경사가 영상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백민철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세희가 그에 대응한 것이니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백민철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모욕죄와 영업방해로 조사받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전직 공무원 모독죄도 추가될 수 있어요. 경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백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희는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니? 내 이모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어요. 이모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경찰관들이 백민철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백민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머리카락 들어 있었다고요. 세희가 돌아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중하게 얘기했어야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백민철을 데리고 간 후 PC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세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몇 명은 작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세희는 다시 앞치마를 메고 카운터 뒤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걱정 마,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아무 문제 없어. 세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법 집행을 해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세희가 자세히 보니 조카의 마음속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걱정되는 게 있니? 서윤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요즘 손님들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세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사과하고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별 수 없죠 뭐. 서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 장사하다 보니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한 번은 참으면 안 돼. 세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처음에 참고 넘어가다가 상황이 더 악화됐던 경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모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CCTV도 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비상벨도 달면 어떨까? 세희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경찰 불러 괜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서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모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일로 혹시 장사에 지장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어. 요즘 사람들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 세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아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세희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PC방에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줄이 서 있었거든요. 사장님, 어제 그 영상 봤어요. 대박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휴대폰으로 찍었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거였어요. 제목도 자극적이었습니다. PC방 진상 손님 응징, 레전드 전직 경찰청장의 완벽한 발차기.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세희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진상 손님들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진짜 속 시원했어요. 저도 알바하면서 비슷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기고 있었어요. 대부분 참고 넘어갔다가 후회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분 계세요. 70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며 물어봤어요. 세희는 오늘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법천지인데 저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음료수 하나를 사가셨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어제 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러 온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가 넘었거든요. 단순히 구경꾼들만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녁 무렵 세희가 PC방에 들렀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였어요. 이모 오늘 완전 대박이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서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어제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모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히 하루 도와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거든요. 세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외투를 입었습니다. 오늘 일은 끝났지만 더 중요한 건 서윤이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세희가 PC방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PC방과 즐겁게 게임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세희는 생각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며칠 후 백민철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욕죄와 영업방해죄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세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정당방위가 명확하게 인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윤의 PC방에는 진상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져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진 거죠. 대신 좋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세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조카를 도와주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날의 발차기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신념이었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